여러분, 이건 그냥 상속 문제에 대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긴급한 경영 브리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 제가 본 가장 끔찍한 자산 붕괴는요, 시장이 폭락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한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정말 잔혹한 유류분 전쟁이었습니다.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이 분쟁이 터졌죠.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이 내부의 분열이 건실했던 기업의 알짜 자산들을 말 그대로 헐값에 내다 팔게 만들고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걸 제가 바로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공들여 쌓아 올린 그 단단한 자산, 요새, 과연 이런 내부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보통 외부 리스크는 철저하게 대비하시죠.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위협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바로 그 내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딱 3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이제 상속은 가족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 전쟁이다. 이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하고요. 둘째, 우리의 핵심 무기, 바로 현금 지급 원칙으로 자산 분할을 원천붕괴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지금이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인지 그 긴급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새로운 지배구조 방어를 위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에 바뀌는 이 법, 이걸 그냥 단순한 법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마주한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리스크 관리 도구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과 같아요. 먼저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유류분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유류분, 이건 아주 쉽게 말해서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법이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주어야 한다라고 보장해주는 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영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마치 원치 않는 누군가가 내 핵심 자산에 적대적 인수를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아주 치명적인 통로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 바로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애써 키운 회사의 주식이나 알짜 빌딩 같은 핵심 자산이 쪼개지는 순간 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지주사 할인의 덫에 빠진 것처럼 형편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럼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법과 새로운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예전에는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저기 강남에 있는 빌딩 지분 몇 퍼센트 혹은 회사 비상장 주식 몇 주 이런 식으로 자산 그 자체를 떼어줘야 했습니다. 이건 뭐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산을 쪼개주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주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패가 생긴 셈이죠. 자, 그럼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먼저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목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법원이 나서서 그 자산의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후계자가 바로 그 평가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핵심 자산, 그리고 경영권은 단 1%도 훼손되지 않고 100% 그대로 보존됩니다. 지분 쪼개기라는 최악의 상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현금 지급이라는 정말 강력한 방패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자산 요새를 한층 더 철벽으로 만들어줄 추가적인 방어 장치들이 더 있거든요. 이 새로운 무게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자격을 아예 박탈해버리는 거죠. 이걸 기업 경영으로 치환하면 회사에 해만 끼치는 배임적 주주를 합법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불필요한 자산 유출 리스크를 아예 뿌리 뽑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강화된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건 재산을 늘리거나 지키는 데 기여한 후계자에게 그 몫을 더 인정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내가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만 확실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넘겨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콜옵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이 시행되는 미래 시점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게시된 모든 상속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린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절대 쪼개지면 안 되는 핵심 자산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리스트업하세요. 둘째, 유료분을 현금으로 줘야 할 상황에 대비해서 유동성, 즉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후계자의 기여분을 입증할 객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 간병 기록이나 금융지원 내역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모으고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십시오. 결국 법이라는 건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필요한 정보는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준비가 되셨습니까?